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보면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현재 25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개가 경북에 있고요. 그런데 원전을 설계하면서 같이 추진했어야 할 사용유 핵연료 처리장인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55년이 흐른 지금까지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을 해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넘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원전을 멈출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국회에는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는 빠른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보유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슈톡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입니다. 성선아들목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 잠시 차간 거리 좁혀서 이동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고요. 중앙고속도로 역시 양방향으로 막힘없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 기세터널 일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신당내거리에서 호림내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신다면 신당내거리에서 신호 3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입니다.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재로 염색공단에서 와룡대교 방향으로 차량 많습니다. 신호 두세 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화랑로 동대구 나들목 내거리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인데요. 교통량은 많지만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완연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7도, 김천 16도, 안동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죠.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이 28 민주운동 63주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28 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격상되어서 처음 치러졌던 2018년 행사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은 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이후에 기념 공연과 기념사 28 참가 재창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탑 참배에 있는 28 민주운동 참여 주역들과 당시 참가했었던 학교의 학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역 고등학생이 중심이 됐던 28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간다는 이 다짐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데 사실 28 민주운동의 경우에는 이 정부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일요일날 학교에 나오라고 했을 때 이때 학원 민주화를 같이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한편으로 28 민주운동을 기리면서도 이 학교 내에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직접 네. 2.28 이번 민주화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제 후배들이 함께 참석한다는 데서 의의가 좀 크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 사진전 소식은 오늘 현장 리포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지난 2015년, 16년 이 거주 시설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었던 이 대구 시립희망은 이후에 다른 기관에 위탁이 됐다가
결국은 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하게 됐는데요. 이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최근 2년 동안 거주장애인 3명이 질식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희망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행복지능 사회서비스원은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시민단체들은 이게 희망원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라면서 이 책임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뭐 질식사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이게 음식물을 먹다가 질식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2015년, 16년 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이 사망 사고가 여러 건 누적되면서 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내용이 드러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행복지능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스스로 아니라 밝힌 것이 아니고 네, 네.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공개하게 된 건데요. 한 가지 좀 사례만 보면 이 점심 무렵 생활관에서 식사 중에 기도 폐쇄 증상을 보여서 희망원 측에서 응급구조도에 신고했지만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네. 또 음식물을 입에 담은 채로 쓰러져 있었던 이 거주시설인이 발견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거주인이 3명이나 사망했는데도 이 특별한 징계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네. 이렇게 응급구조대만 부르면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예방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네. 이 대구행복지능사회 서비스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3건의 사고 모두 식사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받은 음식물을 거주인들이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언제 음식물을 섭취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숨기는 음식물을 직접 찾아내기가 사실 어려웠다. 앞으로 뭐 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예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또 인권 실태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교조 경북지부 등 10개로 이뤄진 경북교육연대가 어제 경북교육청에서 이 기자회견을 갖고 온종일 돌봄이죠. 이 경북교육청의 늘봄학교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경북교육청은 40여 개의 시범 운영학교를 선정하면서 이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라 시군별로 강제로 숫자를 배당하고 21일에서야 비로소 시범 운영 지정을 완료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히 도내 300명이 넘는 유초등교사가 참여한 설문 결과 98.2%의 교사가 늘봄학교에 반대했는데 뭐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또 부담이 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보육까지 맡기게 되면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뭐 한시적으로 정원의 교사를 배치해서 업무 부담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믿기 어렵다. 결국은 이 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이 돌봄을 하려면 이 지자체 그리고 이 학교가 이 새로운 전담 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온종일 돌봄이 이번 시범 운영 이후에 좀 부족한 점을 잘 찾아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이런 논란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이 돌봄을 확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가겠다라는 의도는 너무 좋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완점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뉴스톡이었습니다. 송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경주시장은 조기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연결해서 특별법의 내용과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특별법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관련한 특별법이 지금 3건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되게 대동소이한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건의 법안이.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고준위 폐기물 관련한 정책을 산업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산업부에서 떼어내어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또 이제 궁극적으로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처분장을 만들 때까지 핵발전소의 임시 저장 시설을 계속 만들어서 임시 저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내용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 날 국회 산자위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은 국회 산자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 3건을 국회 산자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3개의 법을 합치기로 하는 것도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별법을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 전국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핵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핵 폐기물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이제 낮은 등급은 중저준위 핵 폐기물, 네. 이제 높은 등급은 고준위 핵 폐기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중저준위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작업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신발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것은 전량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연구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나온 핵연료 폐기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각 핵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 보관 시설이 이제 가득 차서 문제인데요. 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그리고 이제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1년부터 포화가 될 예정이고요. 네. 경북울진에 있는 한울 원전은 2032년부터 포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사용유 핵연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건데 예. 이 지금 특별법을 두고 원전 지역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부지 내 저장 시설 건설이거든요. 이제 이게 뭐 임시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이 부지 내에다가 저장을 해 둔다는 얘긴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도 고준위 핵 폐기물의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 시설이라는 조항까지 두게 되면은 네. 임시 저장이 더 쉬워지고 임시 저장이 더 늘어나는 것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시 저장이 손쉽게 해결이 되면은 핵산업계나 정부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연구 처분장을 지금 당장 또 만들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연구 처분장 건설하는 시기도 되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 건설 조항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법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부지 내 저장 시설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최소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특별법에 임시 저장을 언제까지 뭐 한다 이런 조항은 혹시 없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좀 유사한 내용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부지 내 저장 시설을 건설은 하되 네.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은 핵발전소 수명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보관을 하고 수명 연장을 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 보면은 연구 처분장을 2050년까지 건설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김영식 의원의 바람대로 2050년에
연구 처분장이 만들어지면은 네. 아마 임시 저장도 2050년까지만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2050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공갈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이 경주시장이 이 특별법이 조기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의 영구화를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예.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이렇게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시장님의 발언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요. 이제 준하경 시장님의 논리는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야지 임시제한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영구처분장이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있는 독소 조항인 부진의 저장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님께서 특별법의 부진의 저장시설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부진의 저장시설을 수용을 하면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법 합치고 이게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경주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주신 예. 건데 이 경주 방패장 건립이 얼마나 어렵게 결정됐는지 아마 많은 지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중에 영구 처분장이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수락할 곳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 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완전 허가되면은 이것이 이제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주 시민들이 100% 영구처분장에 찬성을 해도 경주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법 이런 걸 다 떠나서 2016년도에 우리가 지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경주는 불합격 땅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만큼 영구처분장은 지질 조건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당한 지역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지역을 찾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핵산업계나 정부는 임시저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임시저장을 해야 한다라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서울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시저장 시설을 만드는 데는 축구장 정도의 부지만 있으면은 2년이면 건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31년부터 고리 원전이 포화가 된다라고 하니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에게 임시저장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 3, 40년만 우리가 임시로 가지고 있자라고 서울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달라붙지 말고.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지 외 저장 시설도 뭐 수도권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임시저장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 3, 40년 정도 지나면 영구처분장이 마련된다라고 하니 네. 그때까지 수도권에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난 한 4, 50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지금 이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2050년이라는 숫자는 2030년에 비해서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는 뭐 공갈법이라는 언급까지 하셨는데 정부는 좀 빠르게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임시 저항 조항 삭제 논의는 여지가 더 있을까요?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요. 네. 뭐 이 조항에 대한 삭제 여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진의 저장시설 조항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차가 좀 큽니다. 네.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이렇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은 일단은 네. 예. 그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위원회가 빨리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뭐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부진의 저장시설을 이대로 두면서까지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 영구 처분장 건설은 앞으로 시일이 더 걸릴 거라고 한참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일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경주 시민들의 안전,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2월 28일이죠. 바로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와 시민정신을 만나는 여러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윤강 리포터가 좋은 행사가 있어서 취재를 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63년 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경북여고 2학년 이윤희 님을 어렵게 전화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나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전교생을 일요일 날인데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강당회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 있는데 오늘 오라 한 거는 고3들에 대해서는 대학 문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도 들으면 좋다 해서 뭐 오라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흐르니까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내다 너다 할 것 없이 이거 아무래도 선거 때문이다. 오늘이 장면 박사하고 아마 그거 하시는갑다. 그래서 우리를 막았다. 이래 됐는 거라요. 다 같이요. 일어서가지고 확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시끄럽대요.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독재가 싫다 하면서 막 이러고 이제 이래가 중앙통으로 나섰는데 역시 경찰들이 그때만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고 60년이 넘어놓으니까 2월달에 모였을 땐 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달이다 그지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학생 때 참 헛되지는 않았다. 우리 자손들이 잘 사는 걸 보면 하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로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고 한국에서 최초로 민주화 운동한 것이 제 자신이고 2.28이다 이 생각을 하면요. 좀 대구 시민들도 2.28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니까 63년 전 그날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대구를 살고 있는 지역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특별기획 사진전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63주년이 되는 올해는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가 많아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재호 2.28 사업회 기획홍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이번 사진전은 특별기획 사진전으로서는 9번째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월 21일부터 해서 3월 5일까지 13일간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건 한 5종류의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1960년 3월 15일 날 런던에서 발행된 더 타임즈에 2.28 관련 기사가 발굴이 돼서 그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28 직후에 미국 메카나기 대사가 본국 국무부에 전문으로 보냈던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 2.28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 8군의 1일 정보 보고서도 발굴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는 2.28 직후에 경북고등학교 교장이 경북도지사에게 보낸 시위 경위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에 수집해서 오랫동안 봉인돼 왔다가 최근에 오픈이 돼서 기념사업회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61년에 한솔 이효상 선생이 쓰신 2.28 관련 시도 찾았습니다. 2.28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동안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큰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63년 전에 선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만큼 시민들께서도 2.28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벌써 9번째 사진전이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고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런던에서 발행된 더 타임즈에 2.28 관련 기사가 실렸다는 기록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를 싣고 또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 주목을 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1960년도에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했던 민주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가면 시비도 있고 뭔지 모르게 좀 예전에 그런 감성들이 묻어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시간 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조금 밝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진전 개막식 때 잠깐 가봤었거든요. 작년보다 추가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해마다 애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귀한 사진을 전시해서 감명 깊고 또 단상에서 그림을 낭독한 걸 보니까 더욱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네, 이번 문화예술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또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구 건대바위 대봉정에서 전시회를 또 합니다. 20일부터 오늘까지는 남구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28 역사와 대구 시민의 정신을 뿌리로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서요. 각종 다양한 전시회들이 대구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람해보시고 또 기억을 또 의미를 되살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매우 건조한 대기 속에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는 한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낮 최고 기온이. 게다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월 2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